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8월 1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이제 제주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경마가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산교차는 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 서울경마가 1개 경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전반적인 편성의 흐름은 뭐라 그럴까, 최강팀 선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큰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부산경마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서울경마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휴장이 거의 끝나가고 끝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면 이제 그동안에 더위 때문에 아껴뒀던 마필들은 이제 각 마방별에서 이제 쏟아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배당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한 11월 이후부터는 또 동절기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또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안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부터는 약간의 또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 이 컨디션 조정이 좀 힘들 시기잖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예상을 해보고, 또 이 그때그때의 나무처럼, 큰 숲에 있는 나무처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경주별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흐름 경마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것도 상 몫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젊은 친구들보다 상당히 잘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는 뭐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 경마라고 하는 건데, 그 촉도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나쁜 쪽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또 오래 이생활을 했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뒤처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한 거는 정보 쪽에 소수 경마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타가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데이터 경마를 시행을 했고, 남들이 안 하는 패턴 경마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마치고 누구보다도 잘 마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딴 사람보다 다른 시각으로 경마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한테 상당히 보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월달 한 달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8월달 지난주 이제 서울 휴장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경마를 했는데 잘했어요. 승부처도 7개인가를 따끈따끈한 승부처, 중배당 승부처로 접종을 했고, 토요 경마는 완벽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제주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 부산 경마만 시행해야 하는데, 왜 강타가 부산 경마에서 최고이고, 또 근간의 7월달에 999 그야말로 119.5배, 뭐 229.6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단통으로 서울 경마에서 적중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8월 둘째 주 경마에서 멋진 적중을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중 내용은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17개 경주를 가야 되니까 개소리 잡소리 광고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1호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3번 불후의 승자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5번 대한강산도 만만치 않은 선입전개 내지는 선두권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3번 불후의 승자는 배팅골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네요.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마필이거든요. 이렇게 데뷔전은 괜찮게 치르고 2전째 하강을 하고 3전째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소폭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 경주에서 예전에 선행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3번 불후의 승자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그다지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훈련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마필에게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식의 훈련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절별로 걔가 훈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마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그런 거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훈련을 갖고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필 컨디션만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훈련을 볼 수가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마필을 갖고서 꾸준한 그 강구번 내지는 습볼을 때리면서 스피드 양상을 해야 되고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들은 간간히 국어 유지를 해서 지구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유형의 패턴 변화를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복기를 통해서 그 마필이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만학년 갖고서 발휘해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기를 먼저 해놓고 그런 적합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게 하루를 다 하더라도 그게 모자라요. 왜 그래? 복기가 우선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을 한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하루의 시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마필을 그렇게 다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만 보는 거지 그 큰 명목에서의 조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컨디션 체크에 누가 못해. 그냥 여러분들도 본장에 가서 만학년 정도 있으면 누구랑 강구보 했고 누구랑 병합 훈련했고 어느 말이 빠르고 어느 게 컨디션이 좋다. 지난번에 이런 거 훈련을 안 했는데 이번엔 강한 훈련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게 컨디션 체크야. 그런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기가 우선된 조교가 시행이 되는데 마피를 복기를 한다는 거는 복기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아요. 돈 받고 하는 거야. 엄청난 일이라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교를 갖고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조교도 안 보고 어쩌고 그런 말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3번 불후의 승자와 저는 4번 CK킨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계속적으로 부진하다 걸음에 물꼬를 쳐놨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1경주에서는 3번 불후의 승자와 4번 CK킨을 주목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경주입니다. 1경주는 제가 그냥 훈련동 넘어갔지만 1경주는 배당입니다. 이 배당이니까 훈련동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배당으로 터뜨리는 걸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2경주입니다. 1호 2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7번 실버 스피링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청해마예요. 청해마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죠. 1억 2천만원짜리 고가의 청해마인데 이번에 이제 또 송재철 기술을 기성을 시키면서 승부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번 변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을지.
자, 10만 중에서 이번 노얄 다이아가 그나마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스피드감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2%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충전 마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그나마도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안쪽 게이트의 1번 원더풀 챔피언도 나름 괜찮은 선취인연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전 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 원더풀 챔피언과 11번 중전마마 이런 마필들을 좋게 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금화포르테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경기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7번 금화포르테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1번 허니러시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즘 이제 기수 파업으로 인해서 말이 많죠. 조성근 기수가 부산에서는 파업을 했고 서울에서는 이동국 기수가 이제 파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수 파업이라는 것이, 물론 한 기수협회라는 것은 기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이고, 그로 인해서 그 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그 기수 상조회라든지 내지는 또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그 부상 같은 거로 인해서 못 뛰었을 때 또 그런 부상 선수를 도와준다든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뭐랄까 기승하지 않는 기수에게도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기수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기수들이 있는데, 또 잘 타는 기수들 입장에서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야,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목숨 걸고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같은 업종에서 같이 고생하는 기수들 입장에서 잘 타는 기수가 조금 못타는 기수를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또 그것도 좀 혼자 너무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야, 그게 어느 게 맞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성근 기수만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기수협회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잘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나쁘고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성근 기수가 해낸 행동이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도 실상을 잘 모르니까 왈가불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 역시도 출전 마간에 후착에서의 상당한 각축전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충만은 버티고 있죠. 3번 미래 등불입니다. 나름 충만감에 마피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후착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이번에야말로 한 번은 승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매니바나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전개상 이제 선행으로 1순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매니마다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번 새벽이라는 마필도 있고 1번 엑셀런트 골드도 있고 또 8번 여유킹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100%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선행 성립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번 매니바나와 이번 경주는 3번 미래 등불이란 마필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5경주.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능력차가 엇비슷합니다. 한 11두, 그러니까 한 9두가량의 능력이 거의 엇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고 누가 들어와도 또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의 배당의 연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 경주가 그리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만 연연하는 전략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배당 마필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9번 백산 아일랜드입니다. 이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릴 정도로 연속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부진인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하여튼 이상하리만큼 선행력도 끌어내지 않았는데 중반 탄력도 끌어내지 않고 완벽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근간 2번의 경주만 부진했지 그 이전까지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이 9번 백산 아일랜드의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저는 일단 9번 백산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물론 이번 한석킹 같은 마필들도 강하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의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은 첫 번째 승부처다. 자, 그리고 인기와 능력만을 철저히 구분해서 이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라면 인기만해도 가감하게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5경주 첫 번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1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 경주를 딱 보면서 야, 인기마가 불안한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예요. 3번 캐슬라스랍니다. 저는 이 마필을 안 봐요. 이번 경주시 인기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 경주 때 거의 꼭지점을 찍으면서 이 마필의 정점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조정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그래서 3번 캐슬라스랍은 안 보고 반대로 6번 필리벤 지라프는 한 번 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공백기가 있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기록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잘 뛰겠거니 했는데 선입전개를 하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 해주면서 아쉽게 4차고 났는데, 야, 이거보다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번 필리벤 지라프를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서 인기마가 불안하다. 자,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 가감하게 제끼고 또 여타 인기마들도 바닥에 깔고 가면서, 자, 제대로 된 단통은 확실한 배당만을 단통으로 때려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로서 여기서 한번 오전장 제대로 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차
최대 메이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발빠른 선행마들도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부여한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이들 마필들 간에 경합이 벌어질지 아니면 또 이들 마필들이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조건적으로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6번 지상거탑입니다. 이 마필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 등락폭이 좀 큽니다. 계속적으로 소폭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급하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바닥을 때려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싶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그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그 선행력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이 하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임력까지도 하강을 하면서 부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에서는 6번 지상거탑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높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지상거탑. 자, 요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마필도 인기마가 아닙니다. 배당만을 때려서 작심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A급 메인 승부처. 자, 그야말로 부산교차 1경주도 작심 배당이요, 또 1호 5경주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기 때문에 오전장 3개 승부처에서 여기만큼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1호 경마가 편안하게 진행을 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퍼펙트 휴머라는 마필입니다. 자, 금강현시 완전 생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과연 예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충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선입 전개 시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7번 퍼펙트 휴머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자, 3번이 에이스 질주입니다. 이 마필도 7번 퍼펙트 휴머와 마찬가지로 좀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도 입상권 진입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7번 퍼펙트 휴머도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3번 에이스 질주도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불규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 경기에서 과연 이들 마필들이 선전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 즉 2번 백만돌이와 같은 마필들이 막판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7번이 퍼펙트 휴머가 선행을 간다면 앞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선행 선입형 마필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2경주도 조금은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할 정도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의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1번 그레이삭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은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주행 검사를 아주 빠릿하게 받은 건 아닌데, 의외로 실전에 들어가니까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번 그레이삭스는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1번 그레이삭스는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냥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는 약간은 배당권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요제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5번 헬로비너스라는 마필이 전개 2점과 종반의 탄력까지도 모두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5번 헬로비너스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 이제 상대와 역시도 2번 체감 포레스트가 확고히 버티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이라면 5번, 2번 단통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번 헬로비너스와 2번 최강 포레스트를 강하게 볼 수 있는 부산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8경주 강타의 일요경마 UCC 춘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10번 블레이트 캣이란 마필이 이번에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인데 10번이 블레이트 캣이 여타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6번 바람성으로도 빠르고 7번 에펠리치아의 봄도 빠르고 또 1번 브레드 웨이신도 빠르고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그래도 10번 브라이트 캣이 출전마 중에서 가장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한데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후창에서는 배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과 또 반대로 또 부진형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거리 1400일에서 선두권이 강하면 선행선익으로 땡땡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8경주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일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무조건 적중을 해서 멋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경주의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하이라이트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세 이상 마련 경주로서 모든 마편들이 출전하고 있죠. 자, 먼저 3번 트리플 라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일격을 당하면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도 부산 시장배에서 아임뉴파나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근감연시 군계 일합격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대가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 3번 트리플 라인에 대해서 강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은 딱 3마리를 가져가는데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 약간 숨어있는 보병마 안주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것이고 자, 여기 인기마들을 바닥에 깔고 와서 어느 정도 무조건 적중과 중배당 단통이라는 제목으로 자, 부산 이제 4경주 오너스컵 대상경주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상경주는 사이즈 센 놈이 입상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로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누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죠. 2번 챔피언킹도 편성으로만 보면 대가리급 능력인데 공백을 갖고서 지난번에 출전해서 그런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데
장산 놓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8번 골드뮤직도 능력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취소가 되면서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전만 대부분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또 주기가 깨어지면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실전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아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불안한 여지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8번 골드뮤직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요 마필은 이번 경기 공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만큼은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간타는 뭐 8번 이 골드뮤직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여기에 인기막 2번 챔피언킹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에 너무 연연할 생각은 없어요. 숨어있는 복병만을 강하게 때려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1호 구경주 2차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이번엔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때릴 거예요. 삼두의 반란. 자, 그것이 중배당 난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딱 3두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 시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우아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영권 등장입니다. 자, 이제 김영권 기수가 이제 오너스컵 때문에 이제 지금 내려가 있는 실정이죠. 시티스타를 타고 이제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9번 우아의 계승을 하고 있는데,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3착과 4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엔 뭐 승비기수 안착이고 충분히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9번 우아는 가져간다. 딱 3마리만 갖고 완벽한 지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적중을 해서 대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부산교차 5경주, 부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저는 일단 3번 피스풀 라이프는 좋게 봐요. 지난번 경기 때 부진한 모습을 승급전에서 보여줬죠. 승급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다소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번 경주에서는 3번 피스풀 라이프가 굉장히 세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번만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싶고, 여기에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서 1번 커리클인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소폭 연속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전에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번에 8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바닥을 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폭으로 연속 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연속 하강이 거의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에요. 그러면 최고 능력을 끌어내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베이스를 깔고 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 커리클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10일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언뜻 보면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력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예요. 9번 신조대엽이라는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후착 접전 양상의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또 가능한 마필이 11번 파이널 보스라는 마필이죠. 이건 지용은 지용철 형제들이 이번 경주에는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 11번의 입상 가능성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 이제 1호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4번 에이스 러너라는 마필입니다. 그 승급 이후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이었는데도 멋지게 이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소폭 조정과 하강을 거쳐서 이번엔 선취인전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400m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약간의 공백기죠. 약간의 7주 만에 출전을 하는 약간의 공백기인데 병력을 보면 그렇게 없어요. 뭐 크게 병력이 없기 때문에 식이성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말이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더위에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의 출전을 미루고 밀러서 공백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에이스 러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이제 12경주 끝장 선거처까지 마무리해 줬어요. 자, 오늘 하루 경마를 쭉 살펴보니까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가 다소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몇 개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배당 이상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일요경마만큼은 강타가 책임진다. 자, 이런 전제 아래 최선 아니 잘하는 예상으로 대승할 수 있는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